23쪽의 준동사를 보겠습니다. 부정사와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듯이 이 세 가지 준동사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밥 짓고 빨래하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아기를 낳으라고는 할 수 없죠. 부정사와 현재분사, 과거분사의 공통점이라 하게 되면 모두 준동사로서 동사의 핏줄을 지닌 채로 명사, 형용사, 부사, 또 다른 품사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재래 영문법은 이 세 가지 준동사에 대해서 상대성 집단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역할이 무엇이며 여자의 특징은 무엇이며 또한 남자와 여자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모르고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준동사에 대해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르고서는 결코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준동사가 현재, 과거, 미래의 수학적인 시직선상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지 상세히 분석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맏며느리 착한지 어떤지는 둘째 며느리 봐야 한다. 이 말은 사람의 성품조차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준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 31쪽을 보겠습니다. 31쪽 준동사의 비교. 세 가지 준동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단부의 도표를 보게 되면 동작의 시점과 동작의 성격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동작의 발생 시점으로는 부정사는 장차 발생할 동작이며 현재 분사는 발생하는 동작이요. 과거 분사는 이미 발생해버린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여기 부정사 to 플러스 원형동사에서 to의 원소적인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 나는 학교로 간다 해서 to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I go to study, 나는 공부하러 간다 해서 to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to study를 부정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study라고 하는 동작은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부하러 가고 있을 뿐이죠. 참고로 미국의 아이들은 부정사와 같은 문법 용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to라는 낱말의 원소적인 의미만 생각할 뿐입니다. 나아가서는 상황적인 의미도 깨우치게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부정사는 동사 현재형에 to를 첨가한 것이고 현재 분사는 현재형에 ing를 첨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사와 현재 분사는 모두 다 동사 현재형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에 비해서 과거 분사는 동사 과거형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부정사와 현재 분사가 동사 현재형에서 파생되었다 하는 것은 부정사와 현재 분사는 한 어머니의 자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사와 현재 분사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발생할 동작도 아니요 발생하고 있는 동작도 아닌 일반 동작입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해서 부정사와 현재 분사의 차이점은 부정사는 장차 발생할 동작을 표현하고 현재 분사는 발생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이런 부분을 떠나서 단순한 일반 동작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동작은 발생할 동작도 아니고 발생하고 있는 동작도 아닌 일반 동작이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과거분사는 발생한 동작만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동사의 성격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정사에 대해서는 거론할 것이 없고 현재 분사는 성격상으로 능동입니다. 이에 비해서 과거분사는 능동도 나타낼 수 있고 또는 수동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능동 또는 수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과거 분사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분사는 동사 현재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동작의 완료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분사는 당연히 과거에 발생해버린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작의 완료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마디 첨언한다면 재래형 문법에 be 플러스 pp는 수동태, have 플러스 pp는 완료 시제라고 하는 이 같은 공식은 사람 플러스 바지는 남자처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도표 속의 하단 부분을 마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과거 분사가 자동사이거나 have 뒤에 오는 pp의 형태에서는 수동 의미가 없다. 자동사 즉 스스로 행하는 동작이 수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have 뒤에 동사 오는 pp가 수동태의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이런 공식은 암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과거 분사가 be 플러스 pp의 형태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완료 또는 수동어 어느 한쪽만을 나타내는 경우와 양쪽을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에서 경우의 수로 설명한 것인데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올 때도 있고 뒷면에 나올 때도 있고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 31쪽 중간 부분에 벤 다이어그램을 보겠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방금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이고 그리고 현재 분사와 부정사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분사와 부정사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게 되면 현재 분사를 사용할 자리에 부정사를 사용해도 무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백문이 불유 일견. 자, 이 같은 속담이 있어서 현재 분사 대신에 부정사로 바꾸어서 to see is to believe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무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무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분사가 발생하는 동작을 나타내고 부정사가 발생할 동작을 나타내야 할 경우에는 결코 바꾸어 쓸 수 없죠. 아래 하단부의 도표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 준동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근거하여 이 세 가지 준동사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명사적인 용법을 보겠습니다. 부정사는 장차 발생할 동작임을 전제로 하여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은 장차 뭐뭐 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에 비해서 현재 분사는 발생하고 있는 동작에 근거하여 뭐뭐 하고 있음, 뭐뭐 하고 있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분사는 발생해버린 동작이므로 과거에 뭐뭐 했음 이렇게 번역된다는 것이죠. 한편 부정사와 현재 분사의 공통점에 근거하여 발생할 동작도 아닌 그리고 발생하고 있는 동작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냥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번역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명사라 할지라도 장차 발생할 사건과 발생하고 있는 사건 그리고 발생해버린 사건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종의 추상명사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은 형용사적인 용법을 보겠습니다. 부정사가 발생할 동작임에 근거하여 뭐뭐 하기 위한 장차 뭐뭐 해야 할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번역되는 데 비해서 현재 분사는 발생하는 동작에 근거하여 하고 있는 중어 뭐뭐 하는 이렇게 번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과거 분사는 끝나버린 동작이니까 뭐뭐 한 그리고 수동어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기 때문에 뭐뭐 당해버린 당한이라는 형태로 번역이 되겠죠. 자, 동일한 형용사적인 용법이라 할지라도 부정사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제각기 성격이 다릅니다. 다음은 부사적인 용법을 보죠. 부정사는 역시 발생할 동작임에 근거하여 장차 뭐뭐 하게 된다면 하기 위하여 이에 비해서 현재 분사는 발생 중어 동작이기 때문에 뭐뭐 하던 중에 뭐뭐 하면서 그리고 과거 분사는 발생한 완료 동작으로서 뭐뭐 한 상태에서 뭐뭐 했다면 이렇게 번역되고 또한 수동어 의미가 나타날 때는 뭐뭐 당했다면 당한 상태에서 이 같은 형태로 번역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 도표 속에 기록된 것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우리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동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하는 이 기본 원리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재 23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31쪽에 준동사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이 준동사를 왜 비교하느냐? 이 언어라고 하는 평면 공간에서 준동사가 위치한 좌표는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정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이나 형용사적인 용법에 대한 기초적인 외문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23쪽에서는 명사적 용법으로도 볼 수 있고 형용사적 용법으로도 볼 수 있는 한두 가지 외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서 네 번째 줄쯤인가? 1번 외문입니다. He seems to be rich. 그는 부유한 것으로 보인다. We are to meet at 3 tomorrow. 우리는 내일 3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밑줄 친 부분 to be, to meet는 부정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용사적인 용법이냐 그렇지 않으면 명사적인 용법이냐를 판가름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명사냐 형용사냐를 밝히는 것이 학습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물이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판가름하기 곤란하듯이 어떤 부정사가 명사적인 용법인지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적인 용법인지 판가름하기가 모호한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번역이죠. 동쪽이 있고 북쪽이 있다면 그 사이에는 북동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북동쪽이라 하는 것은 동쪽에도 속하고 북쪽에도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볼 수도 있고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봐도 무방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가 명사적인 용법이냐 아니면 부사적인 용법이냐 아니면 형용사적인 용법이냐 어느 쪽인지 판가름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 문제를 출제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다음 중에서 용법이 같은 것을 골라라 혹은 다른 것을 골라라와 같은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출제를 할지라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동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단어나 수거 문장에 대해서도 용법에 관한 문제는 절대 함부로 출제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잘못된 그 같은 출제 사례에 대해서는 별지에 발표하였습니다. 부정사의 여러가지 구체적인 외문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4쪽의 현재 분사를 보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동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 부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배우면서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명사가 무엇인지, 형용사가 무엇인지, 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저의 강의를 듣는 학생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형용사가 무엇인지 아니? 예,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형용사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봐라 했더니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 했더니 아름답다, 착하다, 크다, 작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 그거 어디서 배웠느냐 했더니만은 하여튼 배웠대요. 돈 주고 배웠대요. 저는 그 학생에게 팔품사에 대해서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게 했습니다.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말이 형용사인 것 같지만 그것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에 대한 정의가 틀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름답다, 크다, 작다, 노랗다 이 같은 말은 형용사가 아니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반드시 팔품사, 그 중에서도 특히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들에 대해서 먼저 반드시 정확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형용사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다면 언어의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를 몰랐던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식과 피수식 이론에 대해서는 이 책의 뒤편에서 나옵니다. 지금 24쪽에 현재 분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래형 문법에서는 동명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동명사라 하는 것은 현재 분사의 명사적인 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분사의 명사적인 용법에 관한 것을 동명사라고 했다면 현재 분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에 관한 것은 동형용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에 대해서도 동명사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동명사라는 용어를 없애버리는 것이 너무나 잘한 것이죠.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분사의 명사적인 용법에 관한 외문을 보겠습니다. 1번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2번 Watching baseball game is exciting, 야구 경기를 구경하는 것은 재밌다. 3번 They like swimming in the sea, 바다에서 수영하기를 좋아한다. 수영하기 명사죠. 4번에 We went fishing, 우리는 낚시를 갔다. 투드리버 강으로. They kept talking for an hour, 그들은 1시간 동안 계속 말했다. 즉 대화를 계속했다는 말이죠. 6번에 He's smoking too much, 그의 지나친 흡연은 is dangerous, 위험하다. 7번에 She left without saying goodbye, 그녀는 안녕이란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 여기에서 seeing, 보기, watching, 구경하기, swimming, 수영하기, fishing, 낚시하기, 낚시, talking, 대화하기, 대화, smoking, 흡연, 담배 피우기, saying, 말하기, 말, 이들은 모두 현재 분사로서 명사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현재 분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문 The dog is sleeping, 그 개는 잠자고 있는 중입니다. 원수 이론에 따라서 The dog is까지 번역하게 되면 그 개는 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sleeping 요 자체를 번역하게 되면 잠자고 있는 또는 잠자고 있는 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잠자고 있는 이것은 형용사에 속하며 잠자고 있는 중은 아마도 명사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sleeping은 명사적인 용법으로 볼 수도 있고 형용사적인 용법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I see a sleeping dog, 나는 잠자는 개를 본다. 여기서 sleeping은 분명히 형용사적인 용법이 되겠죠. 그 뒤에 나오는 dog,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에 look at the falling leaves, 떨어지는 나뭇잎들을 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leaves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4번 the boy coming there, 저곳에 오고 있는 소녀는,
is my brother. 나의 형이다. 역시 명백한 형용사적인 용법이죠. 5번에 I watch the children playing football. 축구하는 아이들을 본다. 형용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5쪽에 일반 형용사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onest, 이것은 순수한 형용사에 속합니다. 이에 비해서 coming은 동사의 성격을 지닌 현재 분사로서의 형용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형용사와의 차이점이라면 부정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서의 형용사는 동사의 성격을 담고 있는 형용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原문에서 he is honest, 그는 정직하다라고 번역한다면 he is coming, 그는 오고 있는 중이다. 또는 오고 있다. 이렇게 번역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2번에 동사 현재형과 be 플러스 ing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1번原문에 he comes now, 그는 지금 온다. 그 다음 he comes tomorrow, 그는 내일 온다. 그 다음 2번原문을 보게 되면 he is coming now, 그는 지금 오고 있다. 그 다음 he is coming tomorrow, 그는 내일 오고 있다. 말이 좀 어색하죠. 내일 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he is coming now를 그는 지금 오고 있다라고 번역하지 마시고 그는 지금 온다 이렇게 번역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he is coming tomorrow에서도 그는 내일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번역하지 마시고 그는 내일 온다라고 번역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기에 comes, 온다와 is coming, 온다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래영문법에서는 이것을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의 고교 가정학습이라는 방송 강의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선생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편지글로 들어왔습니다. He lives in Seoul. 그는 서울에서 산다라는 현재 시제의 문장과 He is living in Seoul. 현재 진행 시제의 문장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했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어쨌든 대답에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10은 현재 분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보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간소화 용법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분사의 부사적인 용법에서는 언어의 간소화 현상에 의해서 뜻이 통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주어와 접속사를 생략할 경우에 이 분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분사뿐만 아니고 과거 분사의 부사적인 용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의 간소화 용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아래에 여러 가지原문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He sat reading a newspaper. 그는 신문을 읽으면서 앉아 있었다. 이 말이 간소화되기 전에는 he sat, 그는 앉아 있었다. And he was reading a newspaper. 그리고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할 것을 그는 앉아 있었다. 신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2번原문을 보겠습니다. I visited his house. 나는 그의 집을 방문했다. Staying there for a week.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또는 머물렀다. 자, 이 문장이 간소화되기 전에는 I visited his house and I was staying 또는 and I stayed there for a week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 staying 요 하나만 가지고도 그의 집을 방문하여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다라는 뜻으로 충분히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原문에 대해서는 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다음 27쪽을 보겠습니다. 재래영문법에서 말해왔던 분사 구문이라는 용어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재래영문법의 유명 참고서마다 다음과 같은原문으로 분사 구문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 몇 가지原문을 보겠습니다. 1번에 Poor as she is, she feels happy. 비록 그녀가 가난하지만 행복을 느낀다. 2번에 if necessary, you can take it out. 필요하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져나가도 좋다. 자, 그 이하 7번까지의原문을 보십시오. 이 문장에서 눈을 씻고 보아도 분사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현재 분사도 없고 과거 분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영문법을 가르쳐왔던 유명 참고서들마다 이 같은 문장들을 분사 구문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왔습니다. 이 같은 의의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래 가지고서야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분사가 무엇인지조차도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같은 참고서를 만든 사람이나 또 그러한 참고서를 들고 강의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가 무엇인지 벌써 혼란이 발생한 것이죠. 어쨌든 재래영문법에서 설명했던 분사 구문에 관한
규정이나 설명들은 단 하나도 옳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사구문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와 일치해야 한다든지 분사구문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일치한다. 게다가 만약에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죠. 어떠한 경우는 접속사 뭐를 써야 한다든지 이 같은 모든 규정들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원서적인 의미를 상황에 따라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게다가 간소화 현상이라는 이치를 적용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여기 27쪽의 위에 7가지 외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비록 분사가 없는 문장이긴 하지만 이 같은 문장에 대해서도 간소화 현상이라는 원리로 설명한다면 쉽게 풀이가 됩니다. 그 위에 3번 외문부터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gry at my words. 내 말에 화가 나. He made no reply. 그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4번 A kind man. 친절한 사람. He was loved by all. 그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다. 아니, 낱말의 뜻대로 번역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5번 When a little boy. 어린 소년일 적에, 즉 소년이었을 때 He often skated on the river. 그는 종종 강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6번에 if rain. 만약 비가 온다면 We will put off the picnic. 우리는 소풍을 미룰 것이다. 7번 A fine day yesterday. 어제는 좋은 날. We went out for a change. 우리는 기분 전환으로 외출했다. 이와 같이 원서적인 의미대로 상황에 따라서 간소화 현상을 생각하면서 번역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재래형 문법의 분사 구문이라 하는 것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원서적인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분사 구문이라는 이름으로 끝없이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채웠기 때문에 그 다음 단추는 계속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시간 27쪽에서 끝났죠. 그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문법의 잘못을 더욱 실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28쪽의 과거 분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분사뿐만이 아니라 현재 분사 또는 부정사는 모두 동사의 핏줄을 타고나기 때문에 목적어와 부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책에 적힌 바와 같이 문장 속에서 과거 분사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서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경우라 하면 첫째, 완료의 의미만 나타나는 경우, 두 번째, 수동의 의미만 나타나는 경우, 세 번째, 완료와 수동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이론입니다. 그 수학에서 말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여기에 이 세 가지 의미는 현재 분사나 부정사와 비교했을 때 과거 분사만이 지니는 독특한 의미를 하겠습니다. 뒤에서 나올 수동태와 능동태에서 상세히 설명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거 분사의 명사적 용법을 보죠. 우리는 흔히 성공하다에서 나온 성공, 이 같은 말을 추상명사로 보고 있죠. 살다에서 나온 삶, 죽다에서 나온 죽음, 이런 것은 모두 추상명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에서 비롯되는 이 명사는 어떤 동작이나 사건을 명사화시킨 것으로서 모두 동명사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재래영문법이 말하는 동명사하고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이같이 동사가 명사화된 것을 동명사라 할 때 그 동명사는 발생할 동작을 나타내는 동명사, 발생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명사, 발생해버린 동작을 나타내는 동명사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준동사가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일 때 그것을 동형용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동형용사나 동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동작에 관한 것이냐, 발생하는 동작에 관한 것이냐, 또는 발생해버린 동작에 관한 동형용사냐 아니면 동부사냐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흐름을 상기하면서 28쪽 과거분사의 명사적인 용법을 보겠습니다. 뭐뭐 한 적, 뭐뭐 했던 경험, 뭐뭐 했던 상태, 대충 그러한 형태로 번역됩니다. 도표 쓰고 외문을 보도록 하죠. 먼저 일반 명사와 비교. I have a book. 나는 책 하나를 가지고 있다. 책 하나가 있다 이 말이죠. I have brothers. 나는 형제들이 있다. 여기 have는 뭐뭐를 가지고 있다 또는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이나 형제들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명사로 보고 있죠. 그 다음 2번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반 명사가 아닌 과거 분사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I have seen. 나는 보았던 경험이 있다. 여기서 seen 하는 것은 본적, 보았던 경험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를 전에 보았던 적이 있다. I have lost my watch. 나는 내 시계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또는 잃어버렸던 적이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의 세 번째가 되겠어요. I have lived here. 나는 이곳에서 살았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For 3 years. 3년 동안 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재래영문법에서는 이 같은 문장에 대해서 현재 완료 계속이라는 말로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계속 살고 있다라는 뜻을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설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경험이냐 아니면 상태냐 혹은 계속이냐 하는 것은 오로지 상황이 결정할 뿐입니다. 어떤 문장을 가지고서 그 말이 어떠한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 전에는 그 같은 속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과거 분사가 어떤 상황에서 경험을 나타내는지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지 혹은 계속을 나타내는지 하는 것은 과거 분사에 대한 원소적인 의미만 바로 이해시킨다면 학습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번 외문을 보겠습니다. I had a book. 나는 책 하나가 있었다. 또는 책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 I had. 나는 가지고 있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lost. 잃어버린 상태. 잃어버렸던 경험. 어쨌든 이 lost 하는 말은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시점으로서의 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음이 되겠죠. 잃어버렸음. 나는 나의 시계를 잃어버렸음을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과거 시점입니다. 과거 시점에서 잃어버린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 I have lost 이렇게 말한다면 have가 현재형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lost 잃어버린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have 가지고 있다 이보다는 lost 잃어버린 상태라는 말이 먼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have보다는 lost가 먼저 발생한 동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동작이라고 말합니다. 선동작. 그리고 여기 3번의 두 번째 예문처럼 had lost 하게 되면 had는 과거 시점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고 lost는 잃어버린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had보다는 lost가 먼저 발생한 동작입니다. had가 과거이기 때문에 lost는 이 과거보다도 선동작이죠. 과거보다도 선동작일 때는 선과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동작 또는 선과거에 대해서는 뒤편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영문법에서 설명해왔던 had 플러스 pp 이 선과거 혹은 대과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had 플러스 pp 전체를 선과거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원소 이론에 당장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have 플러스 pp와 had 플러스 pp의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한마디로 have와 had의 차이점이죠. have는 가지고 있다, had는 가지고 있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오직 그것뿐입니다. 1번 외문을 보죠. I have finished it now. 나는 지금 그것을 끝마친 상태를 가지고 있다. 즉 끝마쳐 놓았다는 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I had finished it at that time 하게 되면 그 당시 과거 시점에서 나는 끝마친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즉 끝마쳐 놓은 상태이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finished 하는 것은 끝마친 상태, 과거 시점에서 발생한 동작으로서의 명사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The train has started. 기차는 출발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비동사 is를 썼다면 출발한 상태입니다라고 번역되죠. 어쨌든 기차는 출발해버렸다라는 전체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train had started 할 때는 출발해버린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과거 시점에서 기차는 이미 떠나버린 상태였다라는 번역이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 had 대신에 was를 써도 의미상으로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 The train will have. 기차는 가지게 될 것이다. started. 출발해버린 상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have 대신에 비동사를 썼다면 출발해버린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그만입니다.
자, 이제 방금 보신 요 세 가지 외문에서 started는 출발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모두 동작의 완료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출발한 상태, 혹은 과거를 기준으로 하여 출발한 상태, 또 혹은 미래를 기준으로 하여 출발한 상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과거 분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동사 과거형은 과거 동작을 나타낸다고 하지 완료 동작을 나타낸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과거 분사와 과거형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동사 과거형은 과거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 분사는 현재, 과거 또는 미래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완료 동작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외문을 보죠. I want, 나는 원한다. to have, 가지게 될 것을. 여기에 to have는 부정사로서 발생할 동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게 될 것을 원하느냐 하면 finished it, 그것을 끝마쳐버린 상태를 가지게 될 것을 원한다. 아직 끝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미래 시점에서 끝마쳐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사는 발생할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는 발생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분사는 발생한 완료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준동사, 부정사와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상세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발생할 동작, 발생하는 동작, 발생한 동작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과거 또는 미래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쪽 하단부에 과거 분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을 보겠습니다. 29쪽 상단부의 외문을 보지요. 일반 형용사와 비교를 했을 때 cold, 추운, gone, 가버린 모두 다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cold는 일반 형용사로 본다면 이 gone 하는 것은 동사에서 나온 동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clean과 broken에서도 broken은 동사에서 나온 동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동사의 성격을 지닌 형용사 혹은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동형용사라고 한다면 더 편리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3번에 a cold winter, 명사를 바로 수식하고 있죠. 추운 겨울. 그 다음에 the gone days, 가버린 세월들. 여기에 gone 하는 것은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동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오른쪽의 예문을 보게 된다면 winter is cold, winter is gone. cold와 gone은 모두 형용사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 다음 the vase is clean, the vase is broken. 마찬가지로 형용사적인 의미로 모두 쓰였습니다. 그 다음 clean window, 깨끗한 창문이고 broken window, 깨뜨려진 창문이 되겠어요. 이와 같이 일반 형용사는 그저 동사의 성격을 나타내지 않는 데 비해서 이 과거 분사에서 나온 이 동형용사는 동사의 성격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동일한 위치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분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 동작이 완료를 나타내느냐 혹은 수동을 나타내느냐 하는 문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동작의 완료만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말은 수동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표 속의 예문을 보죠. Winter is gone 혹은 winter has gone. 여기에 gone 하는 것은 이미 가버린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Spring is come도 마찬가지죠. 봄이 왔다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와버린 상태를 말하는데 비동사와 합쳐서 와버린 상태입니다라고 번역되겠죠. 3번에 the sun is risen, 마찬가지 risen, 솟아오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겁니다. 4번에 are you married, 당신 기혼입니까? 즉 결혼한 몸입니까? 여기 married 하는 것은 이미 결혼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5번에 a married woman, 결혼한 여자, the risen sun, 솟아오른 태양. 이와 같이 과거 분사는 모두 완료의 의미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동의 의미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gone, come, risen, married 이 같은 말에 대해서는 과거 분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아울러 재래영문법에서 B 플러스 PP는 수동태라는 공식을 제시했죠. 그러나 그러한 공식이 여기서는
적용될 수도 없고 오히려 완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완료 시제라고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재래형 문법에서 말하는 완료 시제, 즉 have 플러스 pp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재래형 문법이 말한 be 플러스 pp는 수동태, have 플러스 pp는 완료 시제다 하는 것은 원수 이론에 원천적으로 유배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모순어 연쇄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과거 분사가 수동어 의미만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완료의 의미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표 쓰고 외문을 보죠. 첫 번째, The door is painted every year. 그 문은 해마다 칠된다. paint가 비록 과거 분사이지만 여기서는 동작의 완료라는 의미는 퇴색되어 버립니다.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것을 능동태로 고치라 했을 때는 They paint the door every year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 2번의 외문 English is used in Canada. 여기에서도 us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는 동작의 완료의 의미는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문장 전체적인 강력한 상황에 억눌려 버리기 때문이죠. 그 다음 세 번째 The letters are written in English. 이 문장에서 open이라고 하는 부사를 빼버린다면 편지는 영어로 쓰여진 상태입니다. 즉 쓰여져 있습니다라고 이 written이 이미 쓰여버린 것을 나타내는, 즉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괄호 속에 있는 낱말 open, 이 open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편지는 종종 또는 대체적으로 영어로 작성된다, 이렇게 번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즘 같은 국제시대에 국제적으로 교류되는 편지라면 더 그렇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완료와 수동어 의미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A면도 나올 수 있고 B면도 함께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도표 쓰고 외문을 보겠습니다. A broken window, 여기에 broken 하는 것은 수동이죠. 그리고 이미 동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깨진 창문이죠. 창문 스스로가 깨졌다면 능동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타의 외부의 힘에 의해서 깨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the window is broken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이 깨졌어요. 즉 깨진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번역되겠죠. 그 다음 written paper도 마찬가지로 이미 쓰여진 종이가 되겠습니다. The paper is written, 이 말에서도 그 종이는 이미 쓰여진 겁니다. 낙서된 상태입니다 라고 번역되죠. 그 다음 2번 외문을 보겠습니다. This car is made in Korea. 이 차는 한국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제작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런 것을 능동으로 고치라 했을 때 They made 또는 They have made this car in Korea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3번 This letter is written by Jack. 이 편지는 말이에요. 잭에 의해서 쓰여진 입니다. 또는 쓰여진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 편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편지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런 것을 어색하게 이 편지는 잭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라고 번역할 수는 없죠. 이런 것을 능동태로 고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Jack wrote, 잭은 작성했다. This letter, 이 편지를. 혹은 has written, 잭이 이 편지를 has written, 써버렸다. 또는 써놓았다라고 번역되겠죠. 4번 The door is painted green. 그 문은 녹색으로 칠해진 상태입니다. 칠해졌습니다.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능동으로 고친다면 they painted 혹은 they have painted. 그들은 칠을 해 놓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30페이지 과거 분사의 간소화 용법을 보겠습니다. 현재 분사의 간소화 용법에서 어느 정도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분사의 원소적인 의미, 조금 전에 공부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과거 분사의 특징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문장 전체의 분위기나 상황에 맞도록 번역 또는 형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외문을 보시겠습니다. Written in easy words. 쉬운 말로 쓰여져. Anyone can read the book. 누구든지 그 책을 읽을 수가 있다. 이게 written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쓰여진 상태 또는 쓰여져 이렇게 번역하실 수 있죠. 쉬운 말로 쓰여진 상태이기 때문에라는 말은 꼭 필요치는 않습니다. 쉬운 말로 쓰여져. 누구든지 그 책을 읽을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과연 어떠한 말들이 생략된 것인가 또는 간소화된 것인가를 아시려면 그 아래에 이꼴 표되어 있는 외문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외문을 보겠습니다. Very tired. 매우 지쳤어. 매우 지쳐버려. He went to bed early.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3번 His work. 그의 일은 finished. 끝마쳐진 상태라.
he went out. 그는 외출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 31쪽의 준동사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이 준동사를 왜 비교하느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리고 부정사의 세 가지를 비교해 본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무엇인지 알려면 남자 하나만 가지고는 평생을 연구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와 비교해 봐야 됩니다. 겨울이 무엇인지 아시려면 여름과 봄과 가을과 비교를 해봐야 겨울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 언어의 상대성 집단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문법에서는 언어 상대성 집단 이론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동일한 상대성 집단에 소속되는 모든 원소는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와 남자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때 비로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태초에 절대자께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보내주셨을 때 공연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부정사와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공연이 이렇게 세 가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 분담이 있듯이 준동사 이 세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준동사죠. 동사에 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사의 핏줄을 지닌 채로 명사, 형용사, 부사 또는 다른 품사로 전환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부정사는 발생할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현재 분사는 발생하고 있는 동작, 과거 분사는 발생한 완료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재 31쪽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더 상세히 읽어보시면 좋고요. 먼저 32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들다 동사 현재형, 만들었다 동사 과거형이죠. 영어에서 동사 현재형, 다시 말해서 동사 원형에 to를 붙이면 부정사가 됩니다. 또 그 뒤에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가 됩니다. 우리말에도 영어에 부정사나 현재 분사에 해당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만들다라는 원형동사에 말을 살짝 바꾸어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현재 분사나 부정사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자, 먼저 만들다의 명사적인 용법을 보겠습니다. 만들기, 만드는 것, 혹은 만듦. 이런 것이 바로 명사적인 표현이 되겠죠. 자, 형용사적인 표현을 보겠습니다. 만드는, 만들, 만들려는 이 같은 말들이 되겠고, 부사적인 형태는 만들어, 만들어져, 만들어서 만드니까 만든다면, 만든다 할지라도 이 같은 표현이 바로 부사적인 용법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형 만들었다를 보겠습니다. 과거형의 분사가 바로 과거 분사가 되겠죠. 명사형은 만들었음, 만들어졌음 등등. 그리고 형용사형은 만든, 만들어진, 그 외에도 다른 말들이 있겠죠. 그리고 과거 분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서는 만들었으니, 만들어졌다면, 만들었다면, 만들었다가, 만들려져, 이 같은 표현들이 부사적인 용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어와 우리말에 있어서 동사의 원리는 매우 닮았습니다. 비록 문자가 서로 다르고 발음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의 핵심이 되는 동작, 동사의 원리는 시와 결합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현상이 작용하는 겁니다. 수학적인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불변의 진리라고 하였죠. 이 책의 31쪽에서 표시되어 있듯이 부정사와 현재 분사가 일반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는 부정사와 현재 분사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동작이 발생할 동작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발생하는 동작도 아닙니다. 그냥 뭐뭐 하기라는 뜻으로 번역되죠. 그 외문을 보겠습니다. 1번 She began crying.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이 crying 대신에 to cry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외문 It started raining. 비 오기 시작했다. 역시 부정사 to rain으로 바꾸어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seeing is believing. 여기에서도 to see is to believe라고 해도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seeing is believing과 to see is to believe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믿을 수 있겠군요 라는 뜻으로 말할 때는 seeing is believing을 써야 할 것이며 아직 보기 전에 장차 봐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라는 의미를 포함한다면 to see is to believe를 쓰는 것이 그 상황에 적합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4번은 traveling by train is interesting. 기차로 여행하기는 재밌습니다.
여기에서도 traveling 대신에 to travel 이라는 부정사를 사용해도 의미상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부정사가 발생할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정사 대신에 현재 분사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예문으로 I want to travel Asia. 나는 장차 아시아를 여행할 것을 희망한다, 원한다. 장차 할 동작에 대한 이 바람, 약속이라든지 기대, 이런 경우에는 부정사를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2번 예문을 보죠. They want me to work hard. 그들은 내게 열심히 일해 줄 것을 원한다. He will tell me to work hard. 그는 나에게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한다. 당부할 것이다. 말해 줄 것이다. 여기에 부정사가 나타내는 동작은 모두 장차 할 동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3번 예문을 보죠. He gives me a book to read. 장차 읽을 책이 되겠죠. 읽을 책을 주었다. He will stop working. 그는 하던 일을 멈출 것이다. To take a rest.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여기에 working은 하고 있는 동작이지만 to take a rest는 장차 휴식을 취할 동작입니다. 5번에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To post this letter. 이 편지를 발송해야 할 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발송하라는 말인데 to post, 우표물을 붙이다라는 동작은 장차 발생할 동작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현재 분사가 발생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현재 분사 대신에 부정사를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I like his living with us. 나는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음을 좋아한다. 현재 살고 있으니까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I liked his living with us. 그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음을 좋아했다. 과거 시점 당시에 발생하고 있는 동작이죠. 그 다음 I will like. 나는 좋아하게 될 것이다. His living here. 그가 이곳에서 살고 있음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living이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있는 동작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가 발생하고 있는 동작을 의미한다 하는 것은 그 동작이 현재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시점, 미래 시점 혹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하는 동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33쪽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33쪽의 첫째 예문 I see 혹은 saw a running horse. 나는 달리는 말을 본다 혹은 보았다. 여기에 running이라고 하는 동작은 현재 또는 과거 시점에서 발생하는 동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예문 You will see. 너는 볼 것이다. A running horse. 달리는 말을. 여기서 running은 미래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조동사 will은 미래 시점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조동사를 비롯한 모든 동사의 현재형은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의 동작을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3번 예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I hear 또는 heard her playing the piano. 나는 그녀가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듣는다 혹은 들었다. 역시 현재 또는 과거 시점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동작입니다. 그 다음 I am going to hear her playing the piano. 나는 그녀가 피아노 치는 것을 들으려고 한다.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피아노 치는 것을 장차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laying은 미래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번 He stops 혹은 stopped talking. 그는 하던 이야기를 멈추다 또는 멈추었다. 역시 하고 있는 이야기, 하고 있던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 He will stop talking. 그는 하던 대화를 멈추게 될 것이다. 여기 talking은 미래 시점에서 발생하는 동작을 표시하죠. 그 다음 5번 I remember having seen him before. 나는 기억한다 혹은 기억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having, 가지고 있음을 기억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having은 가지고 있음, 현재 시점 혹은 과거 시점에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seen, 보았던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 남자를 전에 본 경험이 있음을 나는 기억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6번에 walking along the street.
길거리를 따라서 걷고 있던 중에 어쨌든 walking은 발생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 뒤에 I meet 혹은 met 나는 만난다 혹은 만났다. A friend of mine 친구 한 명을. 그러니까 길거리를 따라 걷던 중에 만나다 혹은 만났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것은 과거 분사가 이미 발생한 완료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거 분사는 발생한 동작을 나타낸다 그랬죠. 1번 외문을 보게 되면 He has 또는 had finished his work. 그는 그의 일을 끝마쳐 버린 상태, 이미 끝난 동작입니다. 끝마친 상태를 가지고 있다 혹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과거 분사 finished는 현재 시점 혹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완료 동작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해버린 동작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외문 He's going to have 그는 가지게 되려고 한다. finished 끝마친 상태를. 이때 finished는 미래 시점에서 완료된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즉 발생한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2번 외문을 보죠. I remember 혹은 remembered having seen him before 그 사람을 전에 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한다는 말인데 여기에 se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는 발생한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4번 외문 We see 혹은 saw a broken bridge 부서진 다리를 본다 혹은 보았다. 이 brok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는 현재 또는 과거의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동작이죠. 그 다음 We will see a broken bridge 우리들은 부서진 다리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broken은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발생한 동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사와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 이 세 가지의 준동사에 대해서 언어의 상대성 집단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본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34쪽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기존 문법에서 상대성 집단 이론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분사나 부정사, 과거 분사에 대한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말 엉터리 문법이 유명 참고서마다 실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4쪽 직접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